세렌디피티라는 말은 그 우연을 통해서 결과물이 훌륭하게 뭔가 얻어진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품 제목은 뱃머리 센터이고요. 예, 포항에 있고 그 주요 관점을 보면 단일 건물에 어떻게 6개의 프로그램을 융합시킬 것인가가 하나의 그 차관의 단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개념 자체는 사용자의 3개 계층, 그 노년층, 여성층, 청년층이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개념의 그 정의 자체는 three hug라고 하는 포용하는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이제 제가 세렌디피티를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 우리 함께 작업하는 청년들이 후드를 입고 왔는데 어떻게 그날 똑같은 후드를 입고 온 거예요. 색깔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은 노년층을 상징하고 여성층, 청년층을 상징해서 당신들이 한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포옹하는 자세를 한번 잡아보자. 이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세들을 잡는 가운데 우리가 차관성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물체, 종이로 혹은 약간의 철망으로 하면서 그런 자세들을 표현하면서 참고적인 우리 또 앞선 좋은 작품들에서 그런 사례 연구를 했죠. 포용이라고 하는 게 계층이 딱딱 한계가 경계가 지워지는 것보다 서로 어울려야 되니까 이런 램프웨이처럼 층의 구분이 명확지 않는 모성을 지니게 되는 작품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달걀 프라이를 붙였을 때 개념 왼쪽에 모든 개체가 독립성이 있는 거, 오른쪽에는 공유의 개념은 함께하고 자기의 주체성은 있는 독립성을 가진 이런 다이어그램을 얻기로 됐습니다. 컨셉 자체도 이렇게 단면도 서로 층의 변화가 있는 슬라브가 수평적으로 그 경계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속되는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게 됐죠.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단면도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상승이 돼 가면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평면 다이어그램도 그 평면의 공간이 서로 소통하면서 얽혀가는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걸 모형화시키는 이미지는 이렇게 스폰치,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유연성 있는 그런 형태와 유연성 있는 공간 개념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투시도법이나 조감도 모델 스케치로 가면 이렇게 이제 변형돼서 발전이 되고 결과로는 이런 작품으로 이제 완성이 돼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소통과 함께 한다, 어울린다 하는 개념이 잘 녹아난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했고, 또 더군다나 이런 차관의 단초가 그 작업하는 우리 3명의 기사가 똑같은 후드 셔츠를 입고 와서 거기에서 언뜻 뭔가 불현듯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우연한 것에서 이렇게 발전이 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일상이 평범한 것 같지만 생각을 골똘히하고 비범하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창의적인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제가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가르침 속에서 제가 그 인생의 큰 가치를 획득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상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쓴 것은 학생들의 지역대학으로서의 갖는 고충 중에 하나, 취업의 문제였습니다. 발로 뛰고 온 설계 사무실에 찾아다니면서 학생 취업에 열성을 쏟았습니다. 근데 그 취업의 그 발품만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소양 그리고 심적인 소양을 오히려 기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건축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고가 부드러워야 되겠다. 그 스펙트럼의 넓은 가운데 청년 시절에는 뭔가 고정된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많은 것을 수용하는 것이 후에 발전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한약을 다려내는 것과도 똑같다. 그런데 한약을 다릴 때 몸에 좋은 보약이라면 우선 약재가 신선하고 좋은 약재를 많이 담아내야 된다. 1차적으로. 그 좋은 약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건축 여행을 하면서 건축 작품을 직접 체험하는 약재가 최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정이 못 되면 건축 잡지나 건축의 책을, 작품집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내가 많이 시각적으로 보고 그것이 내 머리 안에서 각인이 되도록 그런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고요. 경험과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뇌 안에 해마라고 하는 걸림체가 아주 훌륭하고 간직해야 될 것 같으면 해마라고 하는 걸음체가 장기 기억 창고에 이렇게 좋은 보물로서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억의 보물 창고에 다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다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소위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 창고에 가서 좋은 재료를 꺼내 쓰기 때문에 그때 발현되는 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만 하면 좋은 재료가 저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 쓰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 몰입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좋은 작품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몰입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점을 설계 교육으로서는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건축가회 활동을 81년부터 진작에 해왔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건축가회 회장도 하고 2012년에 대구 건축문화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대구 건축 비엔날레를 이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건축 비엔날레의 그 슬로건 자체는 시민과 건축이 하나로, 그리고 대구가 세계로, 세계가 대구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 대구 건축 비엔날레의 일환으로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국제적인 작품전을 하자. 구청 단위에서 직접 이미 발족되는 무슨 프로젝트가 없느냐. 그런데 수성구에서 마침 고산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 공모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구청에 찾아가서 이걸 우리 문화연합에서 일을 해주겠다. 우리가 봉사의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4천만 원을 갖고 왔는데 세계 건축 작품전으로 하려고 하니까 UIA를 통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해서 UIA와 접속한 결과 UIA에서 그냥 우리가 일단 줘야 될 홍보비만 2,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묘책이라고 그럴까요? 내놨느냐 하면 참가비를 받자. 그래서 참가비를 한 팀당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861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건축, 국제 건축 작품전으로 하려고 했는데 56개국의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청년 건축가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 작품은 스페인 출신의 청년 건축가가 당선이 돼서 그것이 지금 고산 도서관으로서 시민 생활 가까이에, 우리 지역에 가까이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이런 작품으로 남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건축 대전이나 작품전이나 우리의 행사가 우리 건축인 그들만의 행사가 되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었을 때의 모든 행사는 어떤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 않고 시역 중심가로 나와서 지하철 역사에서 한다든가 중앙에 있는 공원에서 개최한다든가 이런 행사로 시민과 함께해서 시민이 건축을 즐기고 그 성과가 우리 건축인들의 성과로 이렇게 보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경주시의 총괄 건축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그 문화적인 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총괄 건축가로서 다른 도시보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전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오늘날에도 적용시키는가의 문제로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신라시대 걸 그대로 짓는 게 전통성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거치면서 세세연년 맥을 이어가는 달리기를 함이 옳지 않겠나. 경주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높이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신시가지는 파리 신시가지 라데팡스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지향성을 추구하더라도 구시가지에는 그 밖에서 찾는 분들이 다 경주를 찾으면서 평온하고 안온하고 아늑하다는 그런 감정을 호소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높이에 차분하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주는 높이를 지키자. 그러면 우리 시가지 내의 높이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당근을 줘야 되지 않냐. 제한 개념으로만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용적률 총량제, 용적률을 높이 하는 데로부터 그 이익 성과를 용적률을 낮게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다. 전통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그 황리단길 전국으로 그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거기에는 전통의 맛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물론 현대 건축을 하지만 또 지킬 바와
변화할 바에 고민을 하면서 지킬 바는 꼭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길록 이종수 건축사와 제가 한 작품 중에는 경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수근 선생이나 김중업 선생님도 역시 그런 쪽에 고민이 커서 진주박물관이나 그런 쪽에서 전통의 형태를 이렇게 갖고 오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죠. 서울 평화의 문 또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주의 국립박물관은 어미건축에 있던 그 이희태 선생님께서 또 그런 시대적인 고심 속에서 콘크리트 한옥의 선을 잘 뽑아낸 또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세무서도 그런 쪽에서 현대성을 전통 건축으로 이렇게 좀 번안한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건축 단일의 작품이든 또 사회성을 갖는 대시민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작업이든 모두가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조정자의 역할이 우리 건축가로서 책무로서 따른다는 점을 그렇게 제가 경험 또 실제로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